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드래곤볼 50에 빙의한 유튜버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까지는 빙의한 캐릭터를 그 세간에서만 활약하게 하고 다른 많은 세간에 넣는 방식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 캐릭터의 전투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재밌을 것 같아 만들어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 최강의 전투력으로 항상 거론되는 드래곤볼의 50이 된 종타쿠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50이 되어버린 종타쿠. 일단 황급히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며 지금 이 50의 상태가 어떤 시점의 50인지 알아봤죠. 다행히도 지금의 상황은 마인부와의 싸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드래곤볼 Z의 상황. 종타쿠는 드래곤볼 Z까지가 정사라는 근본주의자라 GT의 50이나 슈퍼의 50이 되었다면 시나리오를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이 드래곤볼 세간에 있다가는 미친 은하계급 괴물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그냥 다른 세간에 가서 양악이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곧바로 순간이동을 써 개왕에게로 갔죠. 개왕은 50에 의해 여러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기에 곧바로 경계하며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개왕에게 혹시 당신 다른 이 세계로 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개왕은 다른 이 세계는 왜 물어보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그냥 다른 세계관 가서 놀고 오려고 라고 답했죠. 개왕은 평소에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50의 눈이 오늘따라 더 맑은 광의의 눈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은 그럴 정도까지의 능력은 없고 개왕신님께 가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알겠다며 곧바로 개왕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자신을 다른 이 세계로 보내달라고 했죠. 개왕신은 마인부로부터 세상을 구해준 답례로 그 정도는 해주겠다며 어떤 이 세계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고민되네. 주술회전? 원펀맨? 원피스? 아니야, 역시 처음은 귀멸의 칼날이지 라고 하며 귀멸의 칼날 세간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개왕신은 가서 너무 큰 사고는 치지 말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종타쿠를 기칼 세간으로 보내주게 되었죠. 종타쿠는 순간 눈앞이 빙빙 돌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낯익은 기칼 속 숲이 펼쳐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무장이나 조져볼까? 와쿠와쿠 스르죠 라고 50의 대사 한번 읊고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때마침 근처에서 인간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종타쿠는 오니가 벌써 나왔나? 라고 하며 빠르게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오니는 인간의 공격을 해 치명상을 입힌 상태였고 종타쿠는 살짝 늦었나?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라고 하며 손오공의 인성미임까지 한번 어필을 해봤죠. 그 오니는 뭐야, 또 인간 한 마리가 제 발로 걸어온 건가? 라며 기뻐했고 종타쿠는 그 오니에게 다가가 자, 어디 한번 물어봐 라고 팔을 내줬습니다. 그 오니는 날 보더니 공포에 짓눌려서 인생을 포기해버린 건가? 라고 하며 종타쿠의 팔뚝을 날카로운 송곳니로 물었는데 그 순간 종타쿠는 팔에 힘을 빡 줬고 그 오니의 송곳니가 근육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부러져 버렸죠. 종타쿠는 어이쿠, 그렇게 이빨이 약해서야 임플란트 보험은 들어놓으셨어요? 라고 조롱했고 오니는 너희 자식 뭐냐,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며 종타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니가 어떤 공격을 해도 막강한 방어력을 가진 50의 몸에는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종타쿠는 C가 한번 웃은 뒤 주먹으로 살짝 툭 쳐버렸죠. 그러자 그 오니는 온몸이 터져버렸고 종타쿠는 진짜 힘 거의 안 준 건데 이 정도라고? 앞으로는 더 힘 조절을 해야겠네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종타쿠는 지금 이 귀칼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알아야 했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탄지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찾아다녔죠. 만약 네즈코가 오니가 되기 전 상황이라면 탄지로의 집 앞에서 무장을 기다렸다가 곧바로 조져버리면 되는 거고 최다 속도로 귀칼 점령, 그야말로 스피드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탄지로의 산속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몇 년 전에 생긴 듯한 빗자국이 있었기에 이미 네즈코는 오니가 되고 탄지로와 기살동이 되기 위해 떠나버린 시점이란 걸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무잔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작품 초반에 탄지로가 아사쿠사 거리에서 무잔을 마주치는 일이 있으니 그 상황에 옆에 있다가 무잔을 조져버리면 무잔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할까 생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아사쿠사 거리에 가봐도 탄지로나 무장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고 결국 탄지로가 밥을 먹었던 포장마차 주인에게가 탄지로가 왔다 갔냐고 물어보니 대나무 입마개를 한 소녀는 며칠 전에 왔다 갔다고 말해줬기에 무장 스피드런 작전이 실패했음을 알았죠. 그래서 종타쿠는 그 다음 탄지로 행성지는 쿄오가의 저택이라는 거 알았기에 그곳을 향해 날아갔고 저 아래에서 제니치의 징징대는 소리가 들려와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이치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처음 본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징징대고 있었고, 탄지로는 그런 제이치를 뜯어 말리고 있었죠. 종타쿠는 제이치에게 어이, 너의 그 시끄러운 징징거림 때문에 귀칼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적당히 징징대라. 드래곤볼로 살려야 되는 일 생기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속으로는 왜 이 사람에게선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냄새가 나는 거지? 라고 생각했죠. 종타쿠는 자신의 이름은 오공, 모우주 최강의 존재이며 이 세계에는 양악을 하러 왔다고 밝혔지만, 탄지로는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쿄우가이의 저택으로 들어가게 된 이들, 그곳에서 먼저 와있던 이노스케까지 만난 뒤 탄지로 일행은 쿄우가이를 퇴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쿄우가이의 혈기술 방바꾸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한 상황, 쿄우가이는 너네들은 절대로 내게 접근할 수 없다 라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때 종타쿠가 빠르게 쿄우가이 옆에 쓱 다가갔고, 쿄우가이는 언제 옆으로? 라고 하며 깜짝 놀라 장구를 쳐 방을 바꿨죠. 하지만 방이 바뀌는 순간보다도 빠르게 다시 쿄우가이에게 가는 건 오공의 몸으로는 아주 쉬운 일. 쿄우가이는 당황하며 종타쿠를 향해 참격을 날렸는데, 그 참격은 종타쿠의 몸에 얕은 상처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종타쿠는 자, 넌 이제 죽어라 라고 하며 쿄우가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적절한 수준의 기를 넣자 그대로 세포하는 남김없이 소멸해버렸죠. 그러한 과정이 너무나도 빨랐기에 탄지로 일행은 쿄우가이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 일행은 나타구모산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고, 종타쿠 역시 그들과 함께 나타구모산으로 가게 되었죠. 나타구모산에 들어가자 이미 그곳에서는 귀살대 검사들이 오니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무라타도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한번 무라타 죽여볼까? 오공행에서 살아남으면 진짜 생명의 인정인데 말이야 라고 하며 무라타에게 저벅저벅 걸어가 주먹을 쳐들었죠. 그러자 무라타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순간 생각해보니 얘를 때려 죽이면 너무 오공을 악역처럼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깨달았고, 무라타를 장난으로 죽이는 걸 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라타는 뭔지 모르겠지만 또 살았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 뒤 종타쿠는 조무래기 거미호니들을 제쳐두고 곧장 루이에게로 갔는데, 루이는 종타쿠를 보자마자 넌 뭐하는 녀석이냐며 곧바로 종타쿠를 향해 거미줄을 날렸습니다. 그 거미줄이 종타쿠의 몸을 휘감았고, 루이는 큐브 스테이커처럼 갈갈이 찢어주마 라고 하며 힘껏 잡아당겼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종타쿠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며 여유롭게 그 거미줄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바다란 오니들을 직사시켜버릴 수 있는 태양권이라고 하며 태양권을 썼고, 순간 엄청난 성황이 온 산을 뒤덮었죠. 하지만 루이는 소멸되지 않았고 그저 눈만 안 보이게 되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많은 사람들이 드래곤볼 세계관 인물들이 태양권 하나로만 귀칼 오니들을 섬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양권은 태양의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기로 성광을 내뿜는 기술, 이름만 거창하게 태양권일 뿐 태양과는 관련이 없다고 못 믿겠으면 킹무이키를 찾아봐 라고 생각했죠. 루이는 이 녀석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하며 눈을 겨우 떴는데, 그 순간 종타쿠는 사실 태양의 힘이고 뭐고 필요 없이 태양보다 오공이 더 세잖아 라고 하며 루이의 머리를 잡았고 그대로 안에 기를 불어넣어 온몸이 제자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탄지로가 뭐하고 있는지 구경하러 갔는데, 귀할대 검사들은 여전히 태양권의 영향 때문에 앞을 못 보고 괴로워하고 있었죠. 종타쿠는 고멘 이라고 머리에 극적였고, 이후 등장한 기와 시노부가 나머지 오이들을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싸움이 끝난 후 귀할대 까마귀는 카마도 네지쿠, 카마도 탄지로를 귀할대 본부로 데려오라고 알렸고, 종타쿠는 그들을 따라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귀살대 주들은 탄지로를 부박한 뒤 오니인 네지코와 다니는 걸 기율 위반으로 간주해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이 네지코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가장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내미가 네지코가 들어있는 나무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죠. 그런데 사내미는 분명 그 가방을 낚아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선지 자신의 손에는 그 가방이 없었고 저 멀리 있는 남자가 그 가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타쿠는 사내미가 가방을 짚는 순간 빠르게 뛰어가 가방을 뺏은 뒤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였고, 사내미 입장에선 갑자기 가방이 순간이동한 것처럼 보였죠. 사내미는 종타쿠에게 뛰어가 당장 그 가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종타쿠는 여유롭게 사내미의 움직임을 피해버렸고, 사내미는 화가 솟구쳐 칼을 빼들고 공격하려고 했죠. 하지만 종타쿠의 눈에는
산에미 바람의 옵 따윈 아주 느린 슬로우 모션이나 다름없었고 이리저리 피하며 농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들은 종타쿠의 행동을 적대행위로 간주해 칼을 꺼내 들었고 종타쿠는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나랑 싸우면 귀할 때 멸망이니까 좀 그렇다며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팔씨름 대결을 하자고 했죠. 종타쿠는 내게서 팔씨름을 이긴다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네이코를 넘겨주고 마음껏 처분해도 된다고 했고 대신 못 이기면 네이코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귀할태 조들은 속으로 모두 웃어버리고 말았는데 귀할태 진영에는 인간을 초월한 계력을 가진 히메지마 교메이가 있었고 예전 주들끼리 팔씨름 대회를 했을 때 교메이가 압도적으로 모두를 발라버렸기에 주들은 교메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주들은 종타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교메이와 종타쿠는 팔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메이는 기칼 세간에서야 괴력 1인자로 평가받지만 오공의 모 앞에서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었고 종타쿠는 여유롭게 비파람을 불며 교메이의 힘에 꼼짝도 하지 않았죠. 주들은 교메이에게 지금 뭐 하느냐고 빨리 넘겨버리라고 했고 교메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 종타쿠의 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메이는 바이오까지 시전하며 팔을 넘겨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고 종타쿠는 자 그럼 넘긴다? 라고 한 뒤 아주 가볍게 교메이의 팔을 넘겨버렸죠. 모든 주들은 그 모습에 이거 장난치지 말라며 교메이를 바라봤는데 교메이는 그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베야키 당주가 나와 네이코는 지금껏 인간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에 앞으로도 기살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주들은 우베야키 당주의 그런 결정에 딱히 관심도 없는 듯 종타쿠에게 팔씨름을 도전했고 모두 가볍게 패배해버리며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단락되고 종타쿠는 무한열차 이벤트가 열리는 걸 기다렸다가 쿄로가 그곳으로 가자 함께 가자고 하며 무한열차를 타러 가게 되었고 자 이번엔 또 어떤 양악을 해줄까?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는 효주로와 함께 무한열차에 탄 뒤 함께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는데 먹는 속도로는 또 50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보니 효주로의 도시락을 거의 다 뺏어먹고 크게 우마이를 외치며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했죠. 효주로는 그럼에도 대인배라 임무에 앞서 든든하게 먹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며 칭찬해줬고 종타쿠는 거참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녀석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엠무와 내통하던 영무원이 다가와 검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종타쿠는 사실 검표를 하게 되면 엠무의 혈기술이 발동한다는 거 알았지만 엠무의 혈기술이 50에게 먹힐지 궁금해서 그냥 잠자코 검표를 해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른 승객들 그리고 쿄주로까지 잠든 것을 확인했지만 종타쿠는 도저히 잠이 온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고 이런 것에는 내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검표기구에 해놓은 거라 혈기술 강도가 약한 건가? 라는 생각에 곧바로 엠무가 있는 열차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엠무는 모든 승객들이 잠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잠들지 않은 오공을 보고 당황했고 종타쿠는 엠무에게 어이 나 한번 재워봐라 라고 했죠. 엠무는 내 혈기술을 알고 있는 건가? 라고 경계를 하며 오히려 혈기술을 쓰지 않았고 종타쿠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재워보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엠무는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종타쿠를 보고서 수면 혈기술을 썼고 종타쿠는 엠무의 손을 똑바로 쳐다봤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역시 아무래도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엄청나게 단련했던 오공의 몸이라 이런 정신 공격은 전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종타쿠는 재밌는 생각이 났고 곧바로 툭 쓰러져 잠든 척을 했는데 엠무는 크크 뭐 별거 아닌 녀석이 허세를 부린 것인가? 라고 하며 종타쿠를 마무리하기 위해 날카로운 손톱으로 종타쿠의 목을 찔렀죠. 그런데 어째선지 엠무의 손톱이 부러져 버릴 뿐 오공의 모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고 엠무는 열이 받아 마구마구 공격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종타쿠는 속으로 나 이 지우밥 새끼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 타는 거 기웃기네 라고 생각했는데 엠무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그대로 오공의 몸을 열차 아래로 던져 추락시켰죠. 엠무는 오공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지 참 튼튼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종타쿠가 어깨를 툭툭 건드렸고 엠무는 깜짝 놀라며 뭐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며 마치 자신이 악몽을 꾸는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종타쿠는 열차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빠르게 날아서 다시 엠무의 뒤로 왔던 것 종타쿠는 그대로 엠무를 주먹으로 터쳐버렸고 엠무가 열차와 융합을 한 상태로 안으로 숨어버리자 그대로 열차를 박살내버릴까 하다가 그러면 승객들이 모두 죽게 될 거고 순간이동을 써 승객들을 모두 밖으로 빼낸 뒤 열차를 없애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좀 번거로운 것 같아 그냥 열차 밖으로 나가 힘으로 열차의 진행을 멈춘 뒤 쿄주로에게 열차의 맨 앞머리를 일륜도로 베어버리라고 했죠. 쿄주로는 종타쿠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상황이 끝나버리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덕분에 인간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앞에
눈에 상은삼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다가왔고 아카자는 표조로와 종타쿠를 번갈아 보면서 싸울 상대를 찾았죠. 그러다가 아카자는 당연히 종타쿠를 골랐는데 오공은 아카자보다도 강한 사람과 싸우는 걸 즐기는 캐릭이었기에 아카야는 본능적으로 그걸 바로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아카야는 종타쿠에게 곧바로 뛰어들어 펀치를 날렸고 종타쿠는 그걸 일부러 간발의 차이로 피해 아카자의 승부욕을 더 자극하기 시작했죠. 아카자는 꽤 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더 빠르게 템포를 올려 마구 난타를 했고 종타쿠는 그 속도에 맞춰 또 다 피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그의 파괴할 나침을 시전한 뒤 자신의 표율과 명중률을 높인 뒤 강한 파괴사 공격을 날렸는데 그 공격이 종타쿠의 몸을 그대로 타격을 하자 결국 싱겁게 끝나버렸구나 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종타쿠는 아카자의 주먹을 일부러 맞아줬던 것, 일부러 아카자의 공격을 다 피하며 공격만 성공하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은 뒤 그 공격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이거밖에 안 됨? 기대했는데 펀치가 너무 약한데? 라고 도발을 했고 아카야는 그 말에 긁혀서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한 뒤 최강의 기술 파괴살 종시 청은난장강을 시연해 수천 번의 연타를 갈겼죠. 퓨어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무리 50이어도 저건 버틸 수 없어 라고 걱정을 했지만 먼지가 거치자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종타쿠. 아카야는 너 인간 맞냐? 어떻게 이 공격을 다 맞고도 멀쩡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그런 아카자에게 순식간에 접근한 뒤 펀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아카자가 전부 다 소멸하지 않을 정도로 파워 조절을 때렸고 아카자는 엄청난 충격의 의식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죠. 종타쿠는 아카자에게 너도 나처럼 강해지고 싶나? 그럼 너도 사이어인이 되어라 라고 손을 내밀었고 아카자는 사이어인? 그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너를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그려주면 됨. 아, 그분 돌아가셨지. 감사했습니다 아키라 센세. 그럼 넌 안되겠다 그냥 죽어라 라고 하며 에너지파를 쐈고 그대로 아카자를 세포 하나 없이 날려버렸죠. 물론 커다란 에너지파처럼 보이도록 연출만 했을 뿐 힘은 최소한으로 줄여 지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표주로는 사실상 50의 힘을 처음 받기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종타쿠는 후후 이지 라고 하며 돌아가게 되었죠. 그 뒤 종타쿠는 유각 임무 이벤트가 열릴 것을 알고 수많은 유녀들과 다키를 만날 생각에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렇게 유각거리에 들어가 손님으로 잠입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 50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고 아무리 인물하지만 유부남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젊은 여자들이 있는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죠. 괜히 이 사실이 아내인 치치에게 알려지면 이혼당하고 위자료 오지게 물을 수도 있으니 그냥 곧바로 다키 퇴치만 해야겠다고 판단했고 탄지로 일행이 가게에 잠입해 다키와 싸움을 시작하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키가 정체를 드러내고 탄지로와 싸움을 시작하자 종타쿠는 빠른 속도로 다키에게 다가간 뒤 안녕? 혹시 무장이 있는 무한성에 나를 안내해주지 않을래? 라고 물었죠. 다키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며 오비로 종타쿠의 몸을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50의 몸에는 기사 하나 나지 않았고 종타쿠는 다키에게 어깨동무하듯이 팔을 걸친 뒤 너네 어차피 지금 푸른 피아나라는 걸 찾고 있잖아.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무장 좀 소개시켜줘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그의 무장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입장을 전하게 되었고 무자는 태양을 극복할 방법이란 이야기에 그자를 당장 무한성으로 불러들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굳이 기획할 원작 에피소드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 없이 곧바로 무한성 양아가라는 게 더 알맞겠다 싶었고 무잔이 혹할 정보를 미끼로 무한성에 잠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탄지로는 종타쿠가 다키와 함께 어디론가 가자 뭐 어쩌실 작정이냐고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종타쿠는 네가 따라오면 배딩엔딩 된다며 내가 알아서 금방 처리하고 올 테니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뒤 다키와 함께 어떤 장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나키메가 무한성의 입구를 열어주자 종타쿠는 곧바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일단 정체를 알지 못한 자가 무한성에 왔기에 근처에 온이를 시켜 대신 말을 전하게끔 했는데 그 온이는 그런데 왜 분명 다키가 같이 왔을 터인데 다키가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종타쿠는 아 다키? 걔 내가 무한성에 들어오면서 소멸시켜버렸는데?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다키와 함께 무한성에 들어옴과 동시에 다키의 몸에 기를 넣어 그대로 폭발시켜버렸고 다키의 몸속에 숨어있던 규타로 역시 나오지도 못하고 함께 소멸해버렸죠. 무자는 살짝 당황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그래서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아 그건 네지코라는 오니가 있는데 그 오니가 태양을 극복할 테니 그 오니를 잡아 흡수하면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다키의 기억으로부터 네지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분명 그 오니는 자신의 저주를 극복해낸 오니라는 게 느껴져 어느 정도 믿어올 만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고 오니들에게 당장 그 네이코라는 오니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그때 종타쿠는 아참
그런데 참고로 너희들은 여기서 못 나갈 거야. 내가 싹 다 죽일 거거든. 이라고 하며 씩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의 말을 전하던 오니를 주먹으로 쳐 덮쳐버렸고 무장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해서 날 막아봐라 라고 했죠. 무장은 저건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하는 생각에 오니들을 시켜 저 녀석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종타쿠는 자신을 향해 수많은 오니들이 뛰어오자 씩 한번 웃은 뒤 딱 그 숫자들의 오니가 죽을 만한 에너지를 알려 그 오니 무리를 한꺼번에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종타쿠는 무장에게 야 이런 오니들로 되겠냐? 상현의 오니들을 불러와라 라고 소리쳤고 무장은 아직 무한성에 있는 오니들은 1000마리가 넘게 남았다 라고 하며 모두 종타쿠를 향해 달려들게끔 했죠. 하지만 1000마리의 오니들이 모두 소멸하는 건 1초도 걸리지 않았고 부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은 상현의 오니들이 하나둘씩 무한성에 도착했고 부자는 저 건방진 녀석을 잡으러 간 뒤 부자는 나키메에게 그걸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했죠. 그러자 나키메는 무한성을 움직여 어떤 혈기술이 가득한 부적으로 된 방 앞으로 무잔을 이동시켜줬습니다. 한편 상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귀살대 출신의 검사 카이아쿠는 이번에 무장에게 잘 보여서 힘을 더 얻을 기회라며 종타쿠에게 다가갔고 곧바로 번개호흡을 시전했죠. 그러자 카이아쿠의 몸 주변에는 검은색 전기가 찌릿거리며 발생했고 카이아쿠는 그대로 종타쿠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종타쿠는 저 혈기술은 나름 사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혈기술인가? 저걸 맞게 되면 아마 몸이 부서지게 되는 거였지? 라고 생각하며 카이아쿠의 검술을 여유롭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대로 몸으로 맞았죠. 카이아쿠는 자신의 칼이 오공의 몸에 닿자 부러져 버렸다는 것과 그 번개호흡을 맞고도 몸이 베이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지만 어차피 자신의 혈기술 때문에 저 단단한 몸도 다 부서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종타쿠는 이오공의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만히 기다렸는데 몸을 간지르기만 할 뿐 그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다 카이아쿠는 저 녀석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목을 베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분의 칼을 뽑아 번개호흡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이아쿠의 혈기술이 종타쿠의 코를 간질거리게 했고 종타쿠는 그만 참지 못하고 재채기를 하고 말았죠. 카이아쿠는 종타쿠에게 접근하다가 그 재채기의 풍압에 맞고 그대로 멀리 튕겨나왔고 그 재채기 여파로 오공의 몸을 휘감은 혈기술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카이아쿠는 저 자식은 입으로 폭풍을 낼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건가? 라며 겨우 일어났는데 종타쿠는 어느새 카이아쿠의 뒤에 와 있었고 그냥 재채기였는데? 라고 하며 그대로 주먹으로 뚝배기를 날려 소멸시켜버렸죠. 그때 종타쿠를 향해 수천 개의 마비침이 날아왔는데 종타쿠는 입으로 바람을 후 불었고 그 마비침들은 곧바로 더 빠르게 되돌아가 교코의 온몸에 꽂혀버렸습니다. 교코는 어차피 자신의 몸에서 나온 혈기술이라 마비가 되지 않았지만 교코 주변에 있던 한탱구의 분신들은 그 마비침에 몸이 마비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교코가 한탱구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 이미 종타쿠는 교코의 옆에 다가와 있었고 교코는 깜짝 놀라 다른 항아리로 순간이동을 했는데 종타쿠 역시 그 속도에 맞춰 교코를 따라갔고 교코의 항아리에 에너지를 넣어 그대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한탱구의 분신들을 쓱 보고 있었는데 한탱구의 본체는 이대로는 분신들을 못 써먹겠다며 곧바로 그들을 하나로 합쳐 최강의 분신 조야쿠텐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조야쿠텐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종타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종타쿠는 나를 찾는 거야? 라고 한 뒤 그대로 한탱구의 본체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조야쿠텐의 길을 근 뒤 근처에 같은 길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을 했던 거였고 그렇게 한탱구가 숨어있는 걸 곧바로 찾아냈던 거였죠. 한편 무자는 결계가 쳐져 있는 방에 문을 열게 되었고 그 안에는 어떤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붕대 위쪽에는 선명한 붉은 반점이 보이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종타쿠는 자 무잔 어디에서 왔나? 라고 하며 무한성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인간 여자들의 시체가 가득한 방에서 여자를 잡아먹고 있는 도우마와 마주치게 되었죠. 도우마는 종타쿠를 보고서 제 식사를 방해하지 말아주실래요? 라고 했고 종타쿠는 조용히 도우마에게 다가간 뒤 주먹으로 툭 쳐 그대로 도우마를 그 장소에서 날려버렸습니다. 도우마는 그 힘에 무한성 안의 건물들의 벽들을 계속 뚫고 수백 미터를 날아갔고 방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겨우 부상을 재생하고 몸을 일으켰는데 도우마의 눈앞에는 종타쿠가 어서 일어나며 손을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우마는 굴욕감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곧바로 얼음 혈기술을 시전해 자신의 주변에 깔아둔 뒤 날카로운 얼음들을 소환해 종타쿠의 몸을 꿰뚫어 버렸죠. 하지만 꿰뚫었다고 생각한 것은
종타쿠의 잔상이었을 뿐 종타쿠는 이미 도우마의 뒤쪽으로 다가가 있었습니다. 도우마는 크크 하지만 이미 내 주변에는 어른 결정들이 가득해서 숨을 쉬기만 해도 이 녀석의 패는 망가질 거다 라고 했죠. 우주에서도 맨몸으로 살아남을 정도 숨을 쉬지 않고도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괴물이었고 그대로 또다시 도우마의 뺨을 후려갈겨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일부러 도우마에게 무력감과 공포감을 안겨주기 위해 힘 조절을 했던 것. 도우마는 어떻게든 재생하며 얼음 헬기들로 대응을 했지만 아무리 거대한 얼음이 날아와도 한 손으로 전부 전해버린 뒤 도우마에게 다가가 강력 싸대기를 날렸기에 도우마는 이 현실을 그저 부정하고 싶어졌죠. 종타쿠는 네가 감히 예쁜 카나에랑 시노부를 죽여? 라고 하며 계속해서 때리고 재생하길 기다려주고를 반복했고 도우마는 카나에라는 아이는 제가 주인 것 같긴 하지만 시노부라는 아이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억울해했습니다. 종타쿠는 여기서는 시노부가 안 죽었구나. 그래도 어쨌든 곧 최종면 애니아가 되면 너한테 시노부가 죽을 거란 말이야 라고 하며 순간 흥분해버렸고 힘 조절을 잘못해 도우마의 세포가 전부 소멸할 정도로 때리고 말았죠. 종타쿠는 장난감 부셔져 버렸네. 좀 더 튼튼한 장난감을 찾아야겠어 라고 하며 무한성을 돌며 코쿠시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코쿠시보와 마주치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종타쿠를 보자마자 아주 단련이 잘 되어있는 몸이라며 자신이 지금껏 봐왔던 몸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놀랐죠. 종타쿠는 모공이 단련에 미친 녀석이긴 하지 라고 하며 동의했고 코쿠시보는 그 단련된 몸을 이 몸이 베어버린다면 그 역시 뜻깊을 것 같다며 달의 호흡을 지어냈습니다. 종타쿠는 나도 좀 궁금하긴 하다. 네가 날 베어낼 수 있을지 말이야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너무 빨리 죽지는 말거라 라고 하며 한 걸음에 뛰어들어 칼을 휘둘렀고 종타쿠는 그대로 복근에 힘을 줘 배로 그 참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의 칼이 그대로 부러져 버렸고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분명 자신의 내비친 세계에는 모공의 몸이 단단하긴 하지만 못 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방금 전 순간 복근에 힘을 주니 근육들은 빈틈 하나 없이 꽉 차버렸고 칼날이 들어갈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며 자신의 뼈로 다시 칼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 다시 더욱 강력한 달의 후 자신의 전력을 쏟아부은 참력을 날렸죠. 하지만 이번에도 종타쿠가 복근에 힘을 빡 주자 그 참력과 함께 칼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아무래도 이 녀석의 복근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거 알았고 어떤 수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니의 혈기소 같은 느낌을 구사하고 있는 거라 판단을 했죠. 그렇다면 인간이 아무리 단련을 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단단해질 수 없는 목을 노려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 종타쿠에게 뛰어가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정확히 종타쿠의 목을 노렸는데 그것을 한 종타쿠는 목에 힘을 빡 줬고 코쿠시보의 참격을 또다시 막아버렸죠. 코쿠시보는 아니 잠깐 목까지 이렇게 단단한 건 무슨 경우임? 이게 단련으로 가능한 부분이야? 라며 당황했습니다. 종타쿠는 인간 자체가 강한 거지 행성 파괴 정도의 공격대를 버티는데 당연히 목도 튼튼하지 않을까? 라고 하며 씩 웃었죠. 코쿠시보는 수백 년을 갈고 닦은 자신의 검술이 먹히지 않자 문득 자신의 동생 요리치가 떠올랐고 그 녀석이라면 이 괴물 같은 녀석을 베어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부터 무잔의 막대한 양의 족수가 튀어나와 종타쿠를 공격했고 종타쿠는 숨어있을 줄 알았는데 먼저 기습을 다하네? 라고 하며 그 촉수를 슬쩍 손으로 쳐 모두 날려버렸죠. 무자는 내 녀석이 어디서 튀어나온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넌 이 몸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너 솔직히 다른 만화 최종 빌런들에 비하면 걔 지옥법인 거 알고 있냐? 라고 물었죠. 무자는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고 종타쿠는 어쨌든 넌 임팩트가 많이 약하고 추하기만 하다 이 말이야 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가 무자에게 싸대기를 날려 머리를 뽑아버렸습니다. 무자는 빠른 재생 속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 재생을 했고 종타쿠는 좋아 넌 쉽게 망가지면 안 된다. 좀 오래 가지고 놀고 싶거든 이라고 하며 다시 무장이 소멸하지 않은 힘으로 마치 인간이 개미 한 마리를 데리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놀기 시작했죠. 그 압도적인 힘 차이에 코쿠시보는 끼어들지도 못하며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무자는 자신이 어떤 능력을 쓰더라도 이 사내에게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이제 슬슬 지겨우니까 이만 죽어라 라고 하며 툭 쳤는데 무자는 마치 먼지처럼 푸슈슉 하며 몸이 부서져갔고 종타쿠는 뭐야 이렇게 쉽게 끝나버린다고? 라며 의아해했죠. 그런데 먼지가 되어가는 무자는 사실 이건 나의 분신 내 진짜 힘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다 기대해라 네 녀석에게 절망을 안겨줄 테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속도로 누군가가 종타쿠의 뒤로 다가왔고 종타쿠를 향해 헤어업을 휘둘렀죠. 종타쿠는 순간 깜짝 놀라서 그 공격을 팔로 막았는데 아까 코쿠시보의 공격과는 다르게 그의 칼이 부러지지 않았고 종타쿠의 팔목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종타쿠를 공격한 것은 다름 아닌 귀칼 세관 최강자 세이쿠니 요리이치. 종타쿠는 어째서 요리이치가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는 인간이 아닌 오니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종타쿠는 어떻게 요리이치를 오니로 만든 거지? 라고 물었고 요리이치의 몸은 이 몸을 알고 있나? 이 녀석은 나를 배워버렸던 최강의 검사. 드디어 이 몸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요리이치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건 다름 아닌 무잔. 어떻게 보면 귀칼 세상에서 최악의 존재가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요리이치는 수명이 다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형 코쿠시보를 만나 발라버렸는데 그때 무잔은 코쿠시보에게 그 요리이치의 시체를 회수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그 뒤 무잔은 수많은 오니들의 혈기술을 조사 후 그 시체가 썩지 않게끔 봉인을 해놨고 자신이 요리이치의 몸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거였죠. 그렇게 오랜 세월 조금씩 무잔은 요리이치의 몸에 자신의 세포를 주입시켜왔고 오공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자 대부분의 힘을 요리이치에게 주입한 뒤 껍데기가 된 무잔의 몸으로 종타쿠에게 덤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잔은 요리이치의 몸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원래 요리이치의 무잔의 신체 능력까지 합쳐지게 되며 사실상 훨씬 강력한 오니 요리이치가 된 거였죠. 종타쿠는 무잔이 요리이치가 되었다고? 이건 뭐 주술의 전에 개같은 대가리 뚜껑 전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종타쿠는 차라리 오히려 요리이치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드래곤볼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아재들이 좋아했던 고전 만화가 되어버렸고 귀칼이 가장 핫한 만화가 되었다 보니 귀칼 최강자 요리이치가 오공을 이긴다고 말하는 경우도 은근히 찾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오공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했고 덤벼보라고 손을 까딱거리며 도발을 했습니다. 무자는 평소에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내비친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자 왜 자신이 이전에 요리이치에 당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상태로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무자는 헤어업을 시연해 종타쿠에게 뛰어들었고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타쿠는 그 공격을 전부 다 피해버렸고 무자는 헤어업에서 나간 장벽들을 무한성 곳곳을 다 베어버렸죠. 무자는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체력 소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 힘을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구마구 퍼붓으며 종타쿠가 피할 틈이 없게끔 했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그대로 길을 폭발시켜 초사이어인이 되었고 그 여파로 무장의 장벽들이 전부 다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죠. 종타쿠는 그래도 나름 오공이 되었는데 초사이어인이 된 것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했고 코쿠시보는 그 엄청난 힘을 내비친 세계로 보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무잔 역시 그 힘을 느끼고서는 쟤도 힘을 숨기고 있었나? 저건 엄청 강해 보이는데? 라고 당황했죠. 종타쿠는 이게 끝인 줄 알았나? 라고 하며 한 번 더 기를 폭발시켰고 초사이어인2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의 방출은 무한성을 붕괴시켜버렸고 무한성을 조종하던 아키메는 그 압력을 못 이겨 그대로 모든 세포가 터져버릴 정도였죠. 코쿠시와 무자는 겨우 초고속 재생으로 터져나가는 걸 버텼지만 무슨 공격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압박감을 내뿜는다는 것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타쿠는 설마 이게 끝인 줄 알았어? 라고 하며 다시 한번 그 상태에서 기를 폭발시켰고 초사이어인 3 상태가 되었죠. 코쿠시보는 이미 그 압력에 기절해버렸고 무자는 도대체 이 녀석의 힘은 어디까지인 거냐? 라고 하며 마치 태양보다 더 무섭고 경외심이 드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종타쿠는 사실 더 가면 초사이어인 4도 있고 초사이어인 갓 무의식의 크기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지금 상태에선 못 쓰긴 하니까 못 보여주겠네 라고 했죠. 무자는 압도적인 오공에 기합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고 종타쿠는 어디 한번 날 배워봐봐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공포심을 이겨내고 그래도 한 번만 어떻게 목을 베어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빠르게 뛰어갔지만 종타쿠의 기의 방출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벌벌 떨었죠. 종타쿠는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라고 하며 주먹으로 무잔을 공격했는데 초사이어인 3의 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종타쿠는 그만 살짝 실수를 해버렸고 그 주먹에서 나오는 풍압을 무장과 함께 지구 자체에 맞아버렸습니다. 오공의 힘은 지구의 멘트를 뚫고 뇌에까지 도달했으며 짧은 순간에 지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엄청난 지진을 느끼게 되었죠. 종타쿠는 순간 이거 지읒됐네 라고 생각했고 지구의 내액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진짜 이건 아니지, 단순히 주먹 한 방에 지구가 폭발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라고 했지만 이미 그것은 일어나버린 상황. 종타쿠는 일단 하늘 높이 날아가 우주로 피신을 했고 아름다운 파란 지구가 폭발해버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종타쿠는 하하 젠장 귀칼 세간은 물론이고 귀칼 속 지구 자체를 없애버렸네. 괜찮아 드래곤볼로 되살리면 돼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곧바로 지구로 보내준 개항신으로부터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개항신은 최대한 사고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지구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분개했고 종타쿠는 아 죄송합니다 지구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라고 했죠. 그렇게 개항신은 드래곤볼로 종타쿠가 그 세계관에 가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렸고 다신 그 세계로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나름 스피드런이긴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세계관에는 무장이 요리체 몸으로 갈아타는데 비살 때 멸망가 아닌가? 저런 배드엔딩이 되는 세계관도 있나 보군.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오공과 귀칼 세간의 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들을 써봤어요. 뭐 이렇게 해도 여전히 팬심으로 요리치가 오공을 이긴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보면 캐릭터에 너무 심취해 작품 전체에서 그 캐릭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로 그 작품을 봐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캐릭이 그 캐릭보다 강한 모습이 나중에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이 캐릭이 이김이라고 머릿속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의 설정을 왜곡해서까지 좋아하는 게 정말로 그 캐릭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보면 캐릭의 설정 자체를 비교하고 허점을 분석하면 그 캐릭에게 유리하게 무조건 실드 쳐주는 것도 이해에 해당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 캐릭터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드는 걸 모르나봐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